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보시다시피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 분야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공업수학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공학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기술들을 함께 다뤄보는 분야로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공학이라고 하는 것,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공학적인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수학적 기술들입니다. 실제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께서 어떤 공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해석해야 되는 대상이 이제 앞에 존재한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수학적으로 표현된 수식 혹은 함수 혹은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냄으로써, 풀어낸다는 개념은 그 수식을 이루고 있는 그 변수를 시간에 대해서든지 혹은 어떤 다른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풀어낸다면 그 풀어낸 것을 기반으로 그 시스템을 예측하면서 우리가 예측을 기반으로 최적화도 시킬 수 있고, 혹은 이제 풀어낸 수식들을 기반으로 단순한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 공업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 실제로 뭐 수학적인 모델링, 가장 먼저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대상이 필요하겠고, 그 대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그리고 그 수학적 모델링을 기반으로 그 수학적 수식들을 풀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는 풀어낸 수식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예측 기반으로 최적화 설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단순한 해석들을 진행하는 이제 큰 흐름 내에서 수학적 모델링과 그리고 모델링된 것을 기반으로 수식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셔도 이제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공업수학 이제 1강을 함께 시작을 하실 것인데요. 이제 1강은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공업수학 서론. 실제로 공업수학이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이러한 흐름 중에서 이 부분을 좀 깊게 다루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수학적 모델링,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 있으시다면 그 대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중요한 예측과 그 다음에 예측을 기반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입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해석을 기반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력과 이런 것은 피해야 돼, 뭐 이러한 해석적인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모델링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다음에 간단한 이제 이 수학적 모델이 이러한 일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개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면 이러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어떤 풀이 해법들을 이제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예상하시건대 이제 1개 상미분 방정식이 있다면 2개 또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3개, 4개도 갈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공학적으로 다루는, 공업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대상들은 자연현상을 다루고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고 기계 시스템 혹은 뭐 또 전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대부분 많이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F equals ma라고 했을 때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이제 뭐 변이가 있을 때 변이의 닷은 속도이고 그 다음에 변이의 to 닷, 두 번 미분한 것은 가속도이죠. 그러면 힘에 대해서 가속도라고는 2개 미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힘을 조합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대상 시스템에 대한 그 수학적 모델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극한적으로 본다면 역학 시스템인 거죠. 근데 전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한 두 번 미분한 값으로서 이제 전류의 미분 텀이 들어가면서 어떤 여러분들 지배 방정식에 의한 수학적 모델링이 구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많은 차수로 본다면 이제 2개 미분 방정식까지 풀이해법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개 이후에는 2개 상미분 방정식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부분을 정의한 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미분 방정식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미분 방정식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 시스템 자체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어떠한 지배 방정식, 즉 어떠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고 구현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또 풀이해법이 다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수학적으로 많이 분석해 놓은 결과도 있고 그러므로 그에 대한 뭐 변수 분리법 혹은 이제 완전 상미분 방정식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해법으로서 이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선형 상미분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이지만 선형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그런 개념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다. 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업 수학 서론에서 함께 다루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 있으시다면 그 대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과정, 그리고 그 모델링한 결과를 이제 결과 자체가 미분 방정식의 형태라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1개, 이제 한 번 미분한 텀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수학적 수식인 거죠. 그러한 방정식들을 또 풀이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차근차근 다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공업수학 서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업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큰 흐름에서 이제 공학적 응용을 이제 살펴보신다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관심 대상 혹은 이제 시스템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스템. 관심 대상 혹은 관심 시스템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목적성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이 시스템을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만들겠다, 혹은 이 출력이 나오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출력이 나올 때까지 매번 이렇게 입력을 넣어보면서 트라이얼 앤 에러 형식으로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그 관심 있어 하시는 대상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관심 대상에 대해서 수학적 이제 모델링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스매티컬 모델링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단계가 왜 중요하냐? 당연히 여러분들 자연현상 자체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에러가 굉장히 작게 수학적으로 다 모델링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연현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비선형적인 어떤 외란들과 그리고 다양한 힘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그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수학적으로 모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확률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단순화해서 얼마나 이 시스템을 잘 대변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굉장히 공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로 도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파트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셨다면 그 모델링한 그 수식을 기반으로 그걸 풀어내셔야겠죠. 풀어내셔야지만 시간의 타임 도메인에서든지 혹은 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든지, 즉 시간에 대해서 어떤 그 시스템의 응답을 볼 것인지 혹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그 응답을 볼 것인지가 보는 것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수학적 이제 풀이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학적 풀이 이후에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학적인 응용이죠. 공학적인 응용이라고 한다면 제가 초반에 바로 말씀드렸듯이 이 1번에서 3번까지의 그 흐름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을 단순히 해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수학적 풀이를 기반으로 어떤 최적화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적화된 어떤 입력을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이제 옵티멀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과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어 관점에서도 또 연결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신다고 한다면 최적 설계로서 이 시스템의 이러한 거동을 가지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외란에도 뭐 견딜 수 있어야 된다면 그 어떤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질량이나 뭐 어떤 관성, 지금 질량이죠. 댐핑 혹은 강성 이런 것들을 어떠한 값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또한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의 응용, 그래서 이제 뭐 설계 혹은 이제 제어의 관점에서 또 응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공학적으로 다양한 물리 시스템 중에서 역학 시스템 혹은 전자기 시스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미시세계의 어떤 역학 체계도 있지만 가장 크게 거시적인 역학 세계 그리고 전자기 시스템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이제 이러한 흐름으로 많이들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이제 두 번째와 이제 세 번째 이 항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다룰 이제 공업 수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분야에서 이제 깊게 다루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이제 기본적인 간단한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수학적 풀이. 물론 이 수학적 모델링보다는 이 수학적 풀이에 더 깊은 이제 깊이가 있는 분야인
이고요. 공업수학은 이제 수학적 모델링은 저와 함께 이 어떤 공업수학을 다루시면서 역학 파트와 전자기 파트 골고루 이제 다루면서 이 수학적 모델링과 풀이 방법까지 같이 연결지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 흐름 이후에 한번 간단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모델링을 어떤 관심 대상을 기반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과정까지 함께 이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예로 이제 역학 파트에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 물이 있는데 그 물 속에 어떤 벽면에 매달려 있는 이제 이런 볼이 하나 있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아래로 끌어당기는 이제 중력과 그다음에 이제 중력과 위로 이제 당연히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부피를 채운 만큼의 물의 어떤 중량만큼 부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부연시라고 하는 이제 부력이 서로 평형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 M이라는 질량을 갖고 있는 구슬 자체의 움직임은 이제 X축, Y축이라고 놨을 때 X축의 방향으로만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그 시스템에 가해지는 어떠한 원동력들을 다 찾아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이제 첫 번째 순서이죠.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역학 파트의 개념에서는 자유물체도를 그린다라고 해서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물체도를 그린다라고 해서 여기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 시스템에서 가해지는 변이에 따른 이제 강성 KX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속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항력이라고 하는 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게 될 때 항상 어떤 이쪽으로 끌려갈 때 강성이 오는 것처럼 반대로 저항력인 BX 닷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미분텀으로서 속도에 비례한 저항력을 주게 되죠. 항력 자체가. 그래서 물속에서의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이제 이 드래그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그 항력 계수는 이제 이 공의 모양이나 이제 물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컨스턴트 B로 잡고요. 그리고 강성, 이 스프링에 의해서 결정되는 힘 그런 것들을 다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시스템에서 이 질량 M을 갖고 있는 이 공의 어떤 거동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거동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몇 헤르츠로 진동하기 위해 진동시킬 수 있는 뭐 강성을 구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변이까지 갈 수 있게 이 에너지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스프링을 찾아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동 예측을 위해서 우리는 지배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제 큰 틀에서의 F equals ma라는 가속도 법칙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 찾아낸 힘 자체가 이 구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힘을 다 적어줍니다. 자, X축 방향의 힘을 전부 다 찾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반력으로서 이렇게 B X 닷 그리고 마이너스 KX 변이의 반대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도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쪽으로 F라고 주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F가 적용되면서 이 힘들에 의한 결과적인 가속도로서 이제 X에 2닷이 들어가는 거죠. 자,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 힘들에 의해서 이러한 가속도가 만들어지고 이 가속도에 의해 또 속도, 변이 다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형태인 거죠. 그럼 이 식들을 다시 쓰게 되면 여러분들 m, x의 2닷 그리고 전부 다 넘겨서 플러스 b, x 닷 플러스 이제 kx equal 이제 f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의 어떤 함수의 개념으로 수식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근데 이 수식은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보아오시던 어떤 뭐 폴리노미얼 펑션 혹은 뭐 로그 지수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x에 대한 미분 텀들이 각각 들어있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만족하는 x라고 하는 값 자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수식을 만족하는 걸 찾는다는 것이 바로 방정식을 푼다는 개념인데 바로 우리는 이 미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수식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것이죠. 근데 그 X값 자체가 여러분들 미분, 바로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에 대한 미분 텀이기 때문에 분명히 X값 자체도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값일 거고, 근데 그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데 그 하면서 나타나는 값들이 이 수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공업수학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모델링과 동시에 요 미분 방정식 자체를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수식을 만족하는 X,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죠. 이것 또한. 그죠? 왜냐면 미분 텀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X는 이러한 값을 갖게 되고 이것을 여기에 다시 넣어보면 이제 이 함수를,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걸 넣으면 이 수식이 만족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역으로 이제 찾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항함수에 대한 근 구하기,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의 근 구하기, 이런 것과 흐름은 똑같죠. 하지만 단순히 미분 텀이 단순히 들어가 있어서 방정식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분 텀 자체가 자연 현상을 대변하는 그 변화율들을 많이 이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자연 현상, 그리고 시스템을 에서 어떤 에너지나 전압, 그리고 뭐 힘을 대표하는 값으로 미분 텀들이 많이 쓰이죠. 지금 보시기만 하더라도 속도, 즉 변이의 미분 텀이 개수랑 곱해지면서 항력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강성은 변이에 의해서, 이건 미분 텀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힘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변이의 2번 미분한 값으로서 그 관성력이라는 걸 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현상을 또 다 대변하는 것이고, 자연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석적인 방법들, 바로 이제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이제 꼭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들 전자기 시스템으로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살짝 오셔서 전자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런 어떤 질량체를 갖고 있는 것 말고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죠. R, 저항과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라고 하는 그 코일, 그리고 이제 축전기라고 하는 이제 캐패시터라고 하는 축전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보통 이제 스위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 뭐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전압이 V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전압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 이러한 시스템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법칙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당연히 수학적 모델링이 가능하겠죠. 어떠한 아무 규칙도 없이 이 시스템을 모델링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기반으로 이 시스템들이 이런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므로 이런 함수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면서 움직일 거다.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역학 시스템에서는 F는 MA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오메 법칙과, 그리고 어떤 키르요프 볼티지 법칙, 키르요프 뭐 볼티지 로 해가지고 이제 뭐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쓰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압 이퀄 이제 V는 IR 이렇게 되고, 요 전압에 대해서 이제 빼기 요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 V는 IR, 그 다음에 요 코일에 해당되는 것은 V는 뭐 마이너스 L dt 분의 이제 DI. 왜냐하면 전류의 변화량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요 그 유도기전력을 이제 주는 것이 이제 코일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요 커패시터 축전기는 전하를 이제 모아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Q는 CV, 이렇게 전압에 대해서 전하량과 표현이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요 전압에 요 처음에 주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 총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연결 관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L dt 분의 DI 마이너스 이제 요것을 이제 C로 나눠서 전압은 여러분들 C분의 1 Q equals 이제 I R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티지의 모든 서메이션 합은 IR 해서 이제 이러한 전류가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요 에너지들에 의해서 전류가, 이건 전자기 시스템을 정의에 의해서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전하량 자체, 자 여러분들 요 안에서 이제 간단히 보시면 전하량을 한번 미분한 것은 전류가 되죠,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전하량의 흘러가는 양, 단위 면적에 대해서 이제 흘러가는 양을 전하량이라고 정의가 된다면 당연히 이 수식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걸 다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R 전류, 여러분들 이제 요것이 가장 높은 차수죠. 미분 차수로 보면. 그래서 L
전류를 한 번 더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Q의 2- 될 것이고요. 두 번 미분한. 그 다음에 이것은 플러스 C분의 1의, 여러분, 요걸 먼저 써야겠죠. 그러면은 저항 아래 I는 Q-죠, 여러분들. 전하량을 한번 미분한 것. 그 다음에 플러스 요것은 이제 C분의 1의 Q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전압만 남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전자기 시스템 또한 전하라고 하는 것의 움직임, 전하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그것이 이제 텀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의 관성 텀이라고 보시면 되죠. 역학 시스템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요 텀들과 이제 한 번 미분한 거, 그리고 미분하지 않는 기본 텀들에 의해서 요 시스템의 전하량들의 거동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시면 요 수식을 만족하는 이제 Q, 시간에 대해서 Q, T는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그것을 찾는 과정이 이제 공업수학의 이제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풀이 방법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아시면은 다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대상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나 혹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이제 일반 물리, 일반 화학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대상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다뤄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좀 생소하시더라도 이제 이런 큰 흐름에 의해서 저와 함께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큰 무리 없이 이제 정리가 될 것이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전자기 시스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학적인 수식들이 역학 시스템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단지 역학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변이라고 하는 X를 기반으로 하는 미분 방정식이 나왔다면, 이제 전자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Q라고 하는 전하량을 기반으로 나오게 됐죠. 근데 하지만 수식 두 개는 비슷했고, 이제 거동 자체도 사실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 시스템에서의 질량, 강성, 그 다음에 어떤 항력이라고 하는 그 댐핑이라고도 하죠. 항력이라고 하는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은 전자기 시스템에서의 저항과 그리고 인덕턴스 L, 그리고 이제 캐패시턴스 C, 이러한 값들과 이제 서로 매칭 관계가 또 있고요. 역할조차도, 자연현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성질조차도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도 많이 표현을 하고, 이퀴벌런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등가 시스템으로 또 표현을 해서 이제 많이 실험도 하고 평가하는 것도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큰 흐름에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런 흐름을 기반으로 이제 수학적 모델링과 일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요 의미는 바로 이제 한 개의 변수에 의존하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듯이 x면 x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q면 q 하나에 의해서 변하는 어떤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바로 한 개의 변수에 의존하는,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x 혹은 이제 q, 그래서 이제 전하량 혹은 이제 역학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변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한 가지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미분을 하되, 한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고, 또 이 텀에서는 또 이제 이 변화를 보고 싶다 한다면 나머지 것 전부 다 상수로 가정하고 그냥 그 변수에 대해서만 또 미분하고 하는 그런 이제 뭐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것이 편미분 방정식으로 존재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크게 이 초반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고 향후에 이제 함께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것도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한 가지 변수에만 의존하는 미분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1개의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즉 이 상미분 방정식 한 개의 변수에 의존하면서 이제 미분텀이 한 개만 있는, 이제 2개까지도 가진 않는 겁니다. 1개까지만 있는, 즉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있는 값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ax 닷 플러스 bx 이퀄 뭐 0 혹은 뭐 equals f,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개까지가 이제 최고 개수가 되는 것이고, 이런 걸 다루는 것이 말인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다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고개도 함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개도 함수 2개 이상을 이제 고개라고 하는데, 높은 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오더 텀이라고 해서 하이오더 텀을 포함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1개 도함수만을 이제 다룬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계 도함수는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역학 시스템에서 이제 자유 낙하를 하는 물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유 낙하를 하게 되는 물체를 보시게 되면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자유 낙하는 초기에 속도는 0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떨어지는데 이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데서 여러분들 뭐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다 모델링을 하신다면은 뭐 공기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부력도 존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태양광에 의해서 또 이제 태양빛을 받으면서 또 서로 뭐 공기의 대류 현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힘들이 또 작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력, 가장 지배적인 중력과 속도가 이제 점점 빨라지면서 반대로 작용을 항력, B, V, 속도에 비례하는 반대로 올라가는 힘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작용하는 힘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힘들을 표현하셨다면 이 힘들에 의해서 시그마 이제 수학적 모델링이 가능한 거죠. 자, Y. 자, 이제 좌표계 설정 또한 이제 모델링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가로축을 X, 세로축을 Y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움직이는 방향 아래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좌표를 플러스로 잡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시고 합리적으로 좀 하시는데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FY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mg, 그 다음에 마이너스 bv죠. 여러분들 항력 반대로 작용하고 이 힘에 의해서 지배 방정식, 지배 법칙 혹은 지배 방정식으로서 이제 F equal ma. 자, 이 시스템은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관성을 포함하고 있는 관성력, 이제 x2-인데 여러분들 이제 v 닷으로 쓸 수도 있죠. 속도를 한번 미분하면 바로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이 지배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m v 닷 이제 플러스 b v는 이제 m g. 뭐 간단하게 고개 쪽은 최고차 이제 미분텀은 여러분들 항상 1로 만들어 놓으면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m분의 b v equals g 이렇게 m으로 나눠서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1개 상미분 방정식이죠.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변수에 의존하는 미분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1개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죠. 이거 미분텀이 아니고 1개 미분. 그 다음에 이제 V에 대해서는 1개 미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V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얘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그것 또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대상 시스템을 해석할 때 목표를 정해 놓으시면 그 변수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V-1개이긴 하지만 관심이 X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2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X, M분의 B에 이제 이것은 X-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바로 그냥 2개 상미분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개, 이것은 1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1개, 2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함께 이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1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함께 정리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이제 대상 시스템이 필요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상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전자기 시스템이라고 역학 시스템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지배 법칙이 이제 필요한 거죠. 지배 법칙.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을 알아야 이 규칙대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컨디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방정식이 나올 텐데 그 법칙에 의해서. 근데 대부분 역학이나 전자기 파트는 이제 뭐 F는 MA라고 하는 가속도 법칙이나 혹은 V는 IR이라는 오메 법칙과 이제 에너지의 총합. 이것은 이제 각 요소마다의 그 전이차에 대한 수식이지만 그 어떤 시스템, 회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키르요프 볼티지 로우 KVL 혹은 이제 키르요프 커런트 로우라고 해서 KCL. 그래서 전류에 대한 뭐 서메이션은 항상 뭐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에너지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지배 법칙을 아셨다면 그 지배 법칙에 맞게 그 시스템에 존재하는 이제 여러분들 그 모든 힘을 다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작용하는 이 볼티지, 포텐셜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영향을 주는 그 요소에 의한 뭐 전압값을 다 찾아주시거나 그걸 가지고 이제 수식에 넣어서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정식 안에 들어가는 텀들이 대부분 다 미분텀들로 의해서 구성이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 자체 또한 요 전하량 텀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역학적인 그 대상, 시스템의 대상들이 이 X변이라고 하는 것의 미분 텀들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힘들이 미분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을 일항한다는 것은 대상 시스템을 알고 지배법칙을 기반으로 모든 힘이나 뭐 요소들 다 찾아주셔서 지배법칙에 적용시키시면 바로 수학적 모델이 마무리가 되고, 그 형태는 대부분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온다. 그리고 미분 방정식의 형태는 다양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와 함께 이번 장에서는 1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1개 미분 텀과 그리고 하나의 변수에 의존하는 그 방정식의 텀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해법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의 특성을 조사하거나 그래프로 그려본다거나 그리고 설계 관점에서 최적화하는 그런 큰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미분 방정식의 어떤 수학적인 표기 방법들에 대한 예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y 뭐 x라고 이제 공업수학 자체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역학 시스템이나 뭐 전자기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 뭐 x의 2닷 뭐 그다음에 q의 2닷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지만, 이제 수학적인 어떤 기본기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y라고 해서 그냥 표현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x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면 x로 하겠지만 시간에 대해서 또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독립 변수. 독립 변수가 이제 t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에서는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x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x가. 그래서 이제 y 자체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y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y 다 프라임 이제 미분한 것들, 이제 보통 요 위에다가 닷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거 이제 y 프라임 x에 대한 뭐 함수로서 y 프라임 플러스 뭐 a y 이퀄 뭐 제로,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면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역학 시스템과 전자기 시스템은 x와 q로 표현됐지만 이제는 y로 이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y로 써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에서 이제 이론을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독립 변수를, 이 y 같은 경우는 x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x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자연 시스템 혹은 우리가 이제 공학적인 시스템들은 이제 사실 시간에 대한 미분 텀들이었죠. dt분의 dx. 근데 요 값들은 이제 독립 변수가 x로서 이제 가정을 많이 하고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 나갈 겁니다.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y 프라임을 이제 dx분의 dy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독립 변수를 x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독립 변수가 시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함수의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y 그건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을 이렇게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개는 이렇게 쓰지만 2개 더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dx의 2승 그 다음에 d 제곱의 y 이렇게 해서 두 번 미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에 대한 미분도 똑같죠. 이것이 만약에 y가 독립변수로서 시간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y 더블 프라임 이퀄스 이제 dt 제곱분의 d 제곱 t 그러면 이제 y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상미분 방정식 자체가 뭐 편미분 방정식과는 당연히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 y 프라임을 이제 dx분의 dy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2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어떤 예를 들어 u라는 수식 자체가 뭐 xy 플러스 뭐 y 제곱 x제곱 x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뭐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한다면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그것을 구분해줘야 되는 거죠. 상미분 방정식과 하나의 변수로 표현된 미분 방정식과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x에 대해서 만약에 미분한다라고 하면 이 라운드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x분의 이제 라운드 u라고 한다면 편미분을 한다라는 개념으로서 x 외의 변수들은 다 상수로 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x 외의 변수 상수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미분하면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외의 것은 다 상수로 보기 때문에 y제곱은 그대로
있으면서 x만 미분하는 거죠. 3x의 제곱. 그러면은 y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 포인트에서 x의 변화에 의해 y가 어떤 변화율을 갖느냐. x가 변하면서 그 순간에 이 정의된 함수 u는 어떠한 변화율을 갖느냐. 그걸 찾는다는 거죠.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으로서 이런 개념으로 구분해서 미분을 한다라는 개념 이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미지함수 이제 y의 n개 도함수가 뭐 방정식에서 가장 높은 개수의 도함수라고 한다면 이제 그 n개 상미분 방정식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order 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에 이제 n차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점점점에서 이제 뭐 y까지 있는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n개 상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본 이제 공업수학 1장에서는 1개만 다룬다라는 이제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함수의 형태 같은 것을 이제 보셨을 때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함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자, x와 그 다음에 y 프라임, y 그 다음에 y 프라임 이런 형태가 이것은 0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된다면 이것을 여러분들 바로 이제 음형태라고 합니다. 음형태라고 해서 이제 implicit form이라고 얘기를 하죠. 함수의 형태를 implicit form이라고 해서 이거 음형태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y 프라임은 1개 상미분 방정식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왼쪽에 있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그 나머지의 값들이 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이제 x 혹은 y로 표현된 수식이 들어 있으면 이것은 바로 이제 양형태라고 합니다. 양의 형태다. 라고 해서 양형태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explicit form이라고 하는 거죠. explicit form 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죠. 이 함수의 형태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제 음형태는 이제 함수의 형태가 뭐 x의 제곱, y 뭐 프라임, 플러스 3y의 세제곱은 0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이게 바로 음형태의 미분 방정식이고 당연히 양형태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y 프라임은 뭐 4x 7승 y 플러스 뭐 y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면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양형태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의 형태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요로에 대한 모델링된 그 수학적인 수식들을 이제 해를 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해를 구하는데 그 솔루션, 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를 이제 이해하시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해의 어떤 컨셉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함수 이제 hx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정의가 되는데 어떤 열린 구간이 이제 존재한다고 합시다.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하는데 열린 구간이 A와 B 사이에 그 A와 B 사이에 X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F 이제 X, Y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음의 형태로 표현돼 미분 방정식을 이제 만족하는 즉 항등식이 된다는 거죠. 이 수식을 만족하는 실제로 만족하게 되는 함수가 이제 y equals 이제 hx라고 하는 함수로서 이제 존재한다면 미분도 가능하고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겠죠. 미분 방정식에 넣어서 이 식을 항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즉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한다면 이제 이걸 존재한다면 여러분들 요 이제 주어진 상미분 방정식에 이제 요것을 주어진 상미분 방정식의 이제 해라고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많이 쓰일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고 하는 것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함수를 찾는 겁니다. h라고 하는. 근데 그것은 어떤 열린 구간 A에서 B 사이에 x가 정의돼야 되고 미분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여야 되고요. 이 함수를 여기다 이제 넣으면 y를 넣었을 때 바로 이 equal 0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이 미분 방정식의 해이다. 여러분들 방정식 푸는 개념하고 똑같죠. 대입해서 그 성식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h의 곡선, 요 함수에 여러분들 곡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곡선. 즉,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 그래프를 바로 당연히 여러분들 해곡선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해곡선. 해가 만드는 곡선이다. 라고 해서 솔루션 커브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솔루션 커브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 커브로 정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정의된, A와 B가 양끝점이 사실 여러분들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X가 A와 B, 열린 구간. 사실 오픈 인터벌로서 열린 구간, 오픈 인터벌로서 열린 구간으로 A와 B를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로서 사실 어떤 무한한 구간, 인파이닛 인터벌로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A가 X가 A보다는 크지만 무한대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가 무한대로 가는 요 세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은 사실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그냥 수평선, 그냥 직선을 의미하는 거죠. 직선. 그래서 실제 직선, 실직선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구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 세 구간을 다 포함하고 있는 열린 구간, 오픈 인터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한 구간으로서 infinite 여러분들 interval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개념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어떤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그 해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 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는 정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y는 ax 플러스 c라고 하는 어떤 해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y 프라임은 y 마이너스 a 이걸 0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해인 것을 증명하여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해의 개념에 의해서 이것을 y를 여기에 이 해를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 당연히 ax 플러스 c를 독립변수 dx에 대해서 미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y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a equals 제로인데 이거 x에 대해서 ax 플러스 c를 미분한다면 여러분들 c는 상수이고 당연히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나올 것이고요. 기울기는 이 ax에 대한 것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a가 나오고 마이너스 a equals 0 항등식이 되어버리죠. 왼쪽 0, 오른쪽도 0. 그러므로 이 y는 ax 플러스 c라는 것이 이 미분 방정식의 해이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셨을 때 해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y는 예를 들어 2x 플러스 c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y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넣었을 때 0 equals 0으로 해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c의 역할인 거죠. c는 전혀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임의의 상수, c는 사실 임의의 상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임의의 상수가 들어가도 이 y라고 하는 y는 2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상수 c를 포함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해집단이 될 겁니다. 해집단이 되고 이것은 전부 다 이 미분 방정식에 만족하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c의 값에 달라지는 바로 해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이것을 family of solution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의 모임.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여러분들 적분을 공부하셨다면 바로 적분상수로서 이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 때 나오는
임의의 상수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미분과 적분의 그 정력 관계에 의해서 이제 이걸 미분하면 이걸 적분하면 이제 y 이퀄 2x 플러스 뭐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로 적분상수, 임의의 상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미분 방식을 만족하는 다양한 해 집단이므로 그것이 이제 해의 모임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하나의 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해의 모임 가운데 이제 조금 있다가 간단한 예제 보시고 바로 이제 이 해의 모임 중에서 유니크한 특별한 하나의 해를 딱 이제 도출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이니셜 컨디션 프로블럼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어떤 초기 조건이 하나 있으면 그 조건에 맞는 미분 방정식이 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딱 결정된 미분 방정식의 해가 하나 딱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제 미분 방정식 형태 중에서 이제 익스포넨셜리하게 뭐 익스포넨셜 하게 증가하는 그리고 이제 익스포넨셜리 뭐 감소하는 그런 형태로서 지수적 증가 감소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y equals 미분 방정식인데 뭐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자연상수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연상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학 이공계 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숫자인데 극한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숫자이고 그 숫자는 자연현상의 대부분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현상을 표현한다 해서 내추럴 컨스턴트라고도 하고 그런 그 자연상수의 성질은 그 함수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y equals 익스포넨셜의 x승이다라고 한다면 y 프라임은 그냥 2의 x이죠. 그래서 미분하면 계속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을 풀 때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이제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이 많이 풀리는데 그 풀리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시작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y equals 예를 들어서 이제 뭐 c 익스포넨셜의 m 시간에 대해서 뭐 방사성 동위원소가 뭐 지수적으로 증가 감소한다 그런 말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지수적으로 증가 감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곱하는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된다면 이것을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자기 자신 이제 미분하면 자기 자신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m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m이 안으로 내려오고 c의 익스포넨셜 mt 이렇게 되죠. 그럼 중요한 것은 이 값이 바로 조금 전에 정의했던 m의 요게 이제 y의 값을 그대로 갖기 때문에 my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y 프라임은 my다 라고 하는 일개 상미분 방정식 독립변수를 여러분들 시간으로 갖는 지금 y라고 하는 변수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일개 상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바로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개 상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바로 지수적으로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요 내추럴 컨스턴트를 이용한 함수로 해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1개 상미분, 2개 상미분은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지수적 증가 감소의 형태인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다 해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요거에 플러스 뭐 어떤 다른 형태들이 포함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형태로 다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해를 구하시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미분 형태의 해는 이제 이 값이 되고, 요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시면, 시간에 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m이 0보다 큰 이제 양수이면 t가 0일 때는 여러분들 바로 t가 0이면 여기 c가 되죠. 그래서 이제 c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수적으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지수적 증가라고 합니다. 익스포넨셜리 뭐 이렇게 인크리즈 한다, 지수적 증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익스포넨셜 그로스라고 이제 익스포넨셜 지수 증가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m이 이제 0보다 작게 되면 어떤 형태가 그려지겠습니까? m이 0보다 작으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감소되겠죠. c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t가 증가하면서 이 값이 점점 작아지고 t는 0에서 c의 값을 갖는 건 맞지만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돼서 언젠가는 0에 수렴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요 c의 값을 기준으로. 그래서 요 값을 이제 지수에 있는 요 앞에 값이 0보다 작을 때 실제로 이제 똑같은 말로 했을 때 exponential 이제 decay 지수적 감쇄라고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특성은 여러분들 다양한 역학 시스템이나 어떤 전자기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여러분들 이 frictional force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비보존력으로서 마찰 혹은 이제 저항력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주고 밀었다, 어떤 거동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저항력과 마찰력에 의해서 사실 마찰력도 하나의 저항력이지만 저항력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깎이면서 감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서 제어 입력을 넣었을 때 그 제어 입력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발산하면서 막 여러분들 공진현상이 일어나서 막 여러분들 막 같이 변이가 막 확 증가한다든가 그런 발산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그로스 하는 그런 형태도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런 공학적인 응용 분야 외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의 군체나 동물의 개체수의 지수적 증가를 표현할 때는 이런 지수적 증가 모델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혹은 이제 방사능 물질이 시간에 따라 여러분들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동위원소의 뭐 붕괴 수식에 의해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또 지수적 감소, exponential decay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이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상미분 방정식의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 그리고 그 상미분 방정식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틀로서 이런 어떤 지수적인 증가 감소 형태가 존재하고, 그러한 형태들이 대부분의 1개 상미분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추럴 컨스턴트를 이용한 이제 풀이 방법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상미분 방정식의 일반의 제네럴 솔루션이라고 하죠. 제네럴 솔루션을 이제 제네럴 솔루션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해를 이제 유니크하게 이제 한 가지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이제 구하는 과정.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를 들어 y equal 뭐 c exponential 뭐 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y prime equals m y라고 하는 이러한 상미분 방정식의 해로서 이제 해의 모임으로서 c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제네럴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의 제네럴 솔루션. 하지만 이것을 이제 하나의 유니클리 솔루션 해서 이제 하나의 유일해로서 이제 구하는 과정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상수 C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수 C를 결정함으로써 유일한 해로서 Y는 뭐 2 exponential M은 이제 주어지는 값이겠죠. 예를 들어서 M의 값이 뭐 3으로 주어졌다. 마이너스 3으로 주어졌다 하면 마이너스 3t. 이렇게 이제 하나의 해로서 도출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것은 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 것보다 보통 자연현상에서 이제 1개 상미분 방정식을 풀어주실 때 초기 조건이라는 게 항상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기 조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반해가 존재할 때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것을 딱 부여해 줌으로 인해서 요 C라고 하는 임의의 상수 값을 하나로 딱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제 Y, 제로, 초기에 시간이 0일 때 초기 조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0일 때 y는 뭐 어떠한 값을 갖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니셜 컨디션이 존재하면 그 이니셜 컨디션을 여기다가 임의의 해를 갖고 있는 제네럴 솔루션에다가 넣어서 c의 값을 도출하는 겁니다. 도출해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이제 요걸 넣어서 도출한 이러한 유니클리한 하나의 유일한 해를 바로 이제 제네럴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제 특수해라고 해서 바로 이제 파티큘러 이제 솔루션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제네럴 솔루션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해로 이제 딱 내가 원하는 이 시스템에 맞는 하나의 해를 딱 찾는 게 바로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한다라고 해서 이제 특수해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그럼 여러분 특수해들은 이제 임의의 상수인 C를 포함하지 않고 C를 결정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 특수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간단하게 뭐
이제 제너럴 솔루션 그리고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까지 이제 구분하는 그리고 이제 그 형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좀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를 이해하시고 우리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이러한 이니셜 컨디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간단한 또 정의에 의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